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지의 조성, 전용, 해제에 대한 것입니다. 초지법의 초지란 단연생 계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 작물 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초지법 제2조 1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야 등 미개간지를 초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조성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초지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법 24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개간지란 임야, 주로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는 거니까 임야, 황무지, 자연생 초지, 수택지, 폐염전, 폐천부지,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 조성을 위한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농지까지도 포함한, 그러니까 농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초지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미개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지로 적합한 토지를 미개간지라고 초지법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개간지를 초지로 조성하려면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5조에, 그리고 조성된 초지를 또 다른 용도로 바꾸는 초지 전용 허가는 법 23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초지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제외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서 초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는데, 1970, 80년대에는 지목이 잡종지 임야인 것도 초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초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로 농작물 재배지로 전용된 경우에는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초지에서 제외되면 원래 지목이 임야였으면 임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국가는 초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13조에. 그리고 국공유지를 빌려서 초지로 사용하려면 5년 기간의 대부 계약을 하고 계속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부료는 미개간지 상태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초지법 18조와 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곳에 국공유지 임야가 있으면, 초지 조성하에 적합한 곳이 있으면 그걸 대부받아서 5년 기한짜리 받으면 25년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개별 공시지가 1%인데 그쪽은 뭐 미개간지 상태 임야라면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겠죠. 만약에 대부 계약 기간 중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때에는 초지 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고, 목장 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에 그리 되어 있죠. 2021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32,556헥타르 중 제주도가 15,676헥타르, 즉 48.15%가 제주도에 초지가 있는 거죠. 1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만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척간법으로 따지면 3,025평 정도이고, 임야의 경우는 일정이 3,000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헥타르는 일정과 비슷하고
3,0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초지가 32,556헥타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초지가 사용 형태별로 보면 가축 사육을 위한 방목 초지가 16,612헥타르로서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사료 작물포가 18.3%, 또 그리고 축사 및 부대 시설 면적이 2.6%, 그리고 미이용 초지, 그러니까 초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미이용 초지도 28.1%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9,162헥타르로서. 그런데 이 세 번째 축사 및 부대 시설의 면적 기준을 보면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이건 초지법 시행규칙 2조 2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까지는 체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지 내에.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시설 면적은 총 5,000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1,500평까지 가능하고, 둘 다 초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그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7,000제곱미터다 그러면 700평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대 시설에는 간이 휴게 시설로서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 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 시설 및 간이 매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지 조성 허가에 진입도로, 축사 등 내부 시설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10, 0206 유권해석 등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초지 내의 진입로는 초지입니다. 조성 단계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초지가 전용되거나 또 초지에서 해제되면 진입로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지 내에 있는 진입로는 초지 그 자체이지 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초지가 신규로 조성된 면적은 325헥타르이고 전용 등 관리 제외된 면적이 557헥타르로서 전년 대비 232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초지는 농어업용 용지 및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고 1995년에 비하면 지금 2020년에는 절반가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1995년에는 66,301헥타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은 557제곱미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지가 전용이 돼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제외된 것은 243헥타르고 초지에서 해제된 면적이 314헥타르입니다. 초지 전용은 다시 중요시설로 전용된 면적이 15헥타르이고 용업용지 등 기타 목적으로 전용 면적이 228헥타르이며 초지 해제로 산림으로 돌아간 면적이 218헥타르이고 기타 사유로 해제된 것이 96헥타르입니다. 초지를 전용할 때, 그러니까 초지로 조성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래된 것은 25년이 넘으면 하는 것이죠. 초지를 전용할 때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 초지 조성비가 있는데 경운 초지의 경우에는 초지 조성 단가와 3년간 초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1헥타르당 10,000제곱미터당 1,47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대체 초지 조성비 감면 기준은, 그러니까 대체 조성비는 감면될 수 있다는 거죠. 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전용하려고 하는 시설별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공익성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 초지 조성비의 50%에서 100%까지 감면이 되고, 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도로 등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이거나 초지 소유자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지로의 전용은 전액 면제됩니다. 다음 초지 전용 허가는 초지의 보존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초지법 21조 2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초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 이용에 장애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 23조 1항에 의한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제처 17-0521 유권 해석에 있습니다. 초지 전용 사유 9가지는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용지로의 전용, 두 번째는 농업인 주택 용지, 세 번째는 농수산물 시설 용지, 네 번째 농작물 재배 용지, 다섯 번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섯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곱 번째 지역특화 발전지구 지정, 여덟 번째 중소기업 창업 용지, 그리고 아홉 번째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로 인정받은 용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외에는 초지 전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주거시설은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주거시설을 의미하고 초지법에서 허용되는 농업인 주택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법제처 15-0857에서 유권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단독주택이 허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용 허가가. 공식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조성 사업이거나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지전용 허가증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엔 초지 내에 개설된 도로는 초지 이용을 위한 도로이었는데 토지 전용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허가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할 때면 지목 변경 및 토지 이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초지법에서 농업인 주택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는 2003년 2월 24일 날 시행돼서 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유치 대책의 일환으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도 농업인 주택을 건축해서 평시에는 농업인이 활용하고 주말 등에는 도시민이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위하여 농촌 후 활력을 증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등의 일반 주택은 허용되지 않지만 농립어업미를 위해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초지법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에서 초지를 전용해서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대체 초지 조성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 조성 25년이 지난 초지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서 상대적으로 전용이 쉽지만 초지 전용 사유 9가지 외에는 신고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초지라도 모두 초지에서 쉽게 제외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허가권자의 재량의 행위다 이겁니다. 법제처 18-0218에 유권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지의 28%를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위치 면적 등 그리고 이용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해서 산지 생태 축산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새로 초지를 조성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방목 축산,
초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임야 등의 방목 생태 축산용 초지를 조성해서 관광 휴양용 및 축산물 판매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성도 있고 또 정부의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싸게 대부받아 초지로 조성할 수 있고 우선 매수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조성된 초지를 사업성 있는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초지법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25년 이상 지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하여 2년 이상 관리하지 않으면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초지법 24조 2에 있습니다. 다만 전용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고 초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본래의 지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그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잘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